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응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네스코 유산 등재 어떤 기준에 관한 내용과 명성에 관한 내용 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자, 오늘은요, 명성과 세계 농업 유산의 어떤 차이점에 관한 내용을 해보면요. 물론 이제 거의 다 어떤 포인트는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우리가 유산 등재 기준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전초전이라고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로 이제 이런 맥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만이 우리가 기술사 답 쓸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내용을 좀 똑같은 내용을 안 쓰게 되죠. 그죠? 여러분 제일 단점이 실제로 어떤 책에 하니까 어떤 기술사 책에 막 그래 답 적어놓은 거 그거를 자꾸 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런 높아심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거는 어차피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막 답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문화재청에 들어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기술사를 공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술사를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런 걸 목적에 둔다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조감도와 그 다음에 등각추상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본 눈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 기술사도 우리가 시험 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적는 내용 다르듯이 우리 또 그것을 가지고 그냥 빼끄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술사의 어떠한 뭐 책들은 그 사람 그 당시에 공부했던 어떤 내용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고 우리는 전체의 어떠한 지금 공부는 어떤 맥락을 공부해서 지금 기술사 답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자기에 맞춰서 자기의 어떠한 생각대로 답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명성강, 그럼 이제 포인트로 이제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하나에 자꾸 막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만 자꾸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이 공부하기 더 쉬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명성은요,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면 국립공원 지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경청,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국립공원 지정을 할 때 명성의 어떤 지정을 하게 된다면 또 국립공원 안에 있는 명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또 문화재청에 의뢰를 한다든지 문화재청이 먼저 또 지정을 한다든지 그 안에 국립공원 안에 또 그 지정이 또 그 외곽부에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그 서로의 어떤 원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딱히 이거다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각각의 해야 될 부서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도 이렇게 명성으로 딱 지정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보는 개념이고 우리 기술사 쪽에서 보는 것은 지금 조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나중에 문화재 기술자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눈이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적용 기술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인문 철학을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어떤 명성은요, 문화재보호법에서 지금 지정을 하는 거고요. 쭉쭉쭉쭉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 이게 전부 다가요. 전부 다 환경부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사찰 이런 것은 사찰 뭐 어떤 구조물 같은 경우는 명성에서 지정을 안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법에 지정하더라도 그 주위는 또 환경부에서 이렇게 또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보호구역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건물 서식처 경성지 산악 협곡 이런 것은 명성에서도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부에서 또 환경부 입장에서 기준을 정해서 정하는 게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굉장히 탄력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은요. 역사 보존 목적이 유산이나 어떤 역사 문화 환경 유산 보존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농업 유산이라는 것은 농업기구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의 어떤 행동, 정말해서 아까처럼 농사나 어떤 어촌이라든지 정통적으로 이어나가는, 근데 춤은 그죠, 거기 어떤 문화재 유형 좀 무형 문화재 이래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도 예술 쪽으로 들어갈 거고, 요거는 이제 농업에서 농업 생산,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먹거리 생산하는 어떤 옛날부터 전통 방식을 고수해오는 이런 것에서 하는 기구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은 차세대 개성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결국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네스코는 더 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큰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다 각각의 분야마다 해주는 거죠. 전부 다 어떤 보존이나 개성을 해줘야만이, 개성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보존이 되는 거죠. 지정을 해주고 하면은 개성이 되고, 보존을 함으로 해서 더 큰 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정리도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어떤 차세대의 개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문화, 경관, 생물 다양성. 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즉 말해서 명성이나 앞에 이야기했지만 세계 농업 유산은 다 거의 다 같아요. 어차피 문화, 경관. 자, 명성도 문화, 경관이에요. 그죠? 앞에 지금 유네스코도 문화, 경관 다 들어갑니다. 자, 근데 생물 다양성까지도 지금 보는 것은 앞에 생물 다양성, 어촌의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농촌의 생물 다양성, 산촌의 생물 다양성, 이런 거까지. 산촌 같은 경우는 사냥의 생물 다양성, 옛날 사냥하는 것도 보통 그게 되는가는 없는데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보통 사냥 같은 경우는 어떤 옛날 촉 갈아가지고 사냥하는 거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기구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 말 그대로 그 멸치잡이라든지 어떤 고기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제 차이점은 있는 것이 뭔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이것 차이점이 뭐지? 동일점은 뭐지? 이런 것을 자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런 것에 명성과 유산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제 강의가 다 16강부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공원 지정. 자, 이런 것도 보면은요, 이거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였죠. 앞에 문화재 명성 이런 것은 앞에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거의 어떤 기구였고, 명성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었고, 그 다음에 세계농업유산은 앞에 그였죠. 식량농업기구 주관으로 하는 거였죠. 우리 국내 농업기구에 먼저 지정을 해요.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세계농업기구로 또 우리가 넣는 경우가 많죠. 그죠? 먼저 우리 걸 먼저 보존해놓고 그 다음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잘 보존돼 있으면 바로 세계농업유산으로 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이루어지고 지정 주체는 환경부에서 한다는 거. 자, 제가 왜 자꾸 지정 주체 무슨 법에 기술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야기하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답 쓸 때 별로 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구분해서 공부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보는 눈을 그렇게 해놔야만이 법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야지 이 법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구나 라고 해야만이, 정말 이게 법이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매치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법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준점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냐 어떤 법에 어떤 저촉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체가 어디 거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굉장히 매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을 해놓고 쭉 나와 있죠. 그죠? 자, 미국 옐로우스톤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지정도 있지만 앞에 뭐라고 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제1호였습니다. 그죠? 자,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다 아까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립공원을 등록을 바로 해서 유네스코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국립공원 지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유네스코 등록을 먼저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정을 하는 거는 우선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훼손되는 것은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등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국립공원 지정하는 경우,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해안 사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별로 필요를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 해안 사고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안 섭지를 굉장히 보존으로 많이 하죠. 보호구역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지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공원 지정 유형, 그 다음에 보호지역과 환경부 지정하면서 이거는 지금 저번 주에 저번 횟수에 123회에 환경부 지정에 관한 내용들 다 했어요. 자, 이걸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국립공원 지정하고 보호지역 환경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목적 왜 해주는가라는 거 하고 지금은 또 국립공원 우리가 공원 이렇게 보호구역이라든지 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것과 환경부 지정하는 것과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다 있어요. 다 각각의 보호지역으로 확 해서 사실 지금 환경부로서 우리가 같이 이제 또 통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도 사실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니고요. 지금도 막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의 주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고 그다음에 중첩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네 거다 내 거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복돼서 예산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예산 어떤 문제도 있으면서도 관리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번에 환경부가 무슨 큰일을 했느냐 하면요. 이것을 지금 제가 오늘 넣어놓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부의 지정의 보호지역의 유형이요. 우리가 뭐 자연공원 안에 국토공립 안에 뭐 자연환경보존법 안에 뭐 생태보존 뭐 국토 특정 보호지역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지역 뭐 어쩌고 저쩌고 6개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했냐면 왜 했느냐예요. 왜 이게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지금 하는데 물론 이제 아까처럼 이야기했지만 국토부에서도 하고 산림청에서도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거를 전부 다 해서 나중에 앞에 뭐라고요? 유네스코 지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다 통과해서 전부 다 이거를 디지털화 시켰다는 거죠. 디지털해서 왜 디지털했죠? 디지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호구역을 전부 다 지정해왔던 부분을 다 해서 디지털화하면서 이런 것을 세계보호기구 안에 같이 넣었다는 거죠. 넣으면서 변화 추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환경부에서 대단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사실 됐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알려진 건 아니었는데 저는 볼 때마다 아이씨 이런 생각 아이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말 그대로 시험이 이번에 나왔고 123회 때 제가 안에 내용들은 좀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왜 하는가 왜 환경부에서 이런 것 이 시험에 왜 나왔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환경부의 보호구역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호구역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환경부에서 왜 이런 것을 보호구역의 시험에 나왔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호구역 지정을 다 세 군데 다 지정을 다 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주체마다 또 알아야 되는가를 아는 게 그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다 중첩이 돼 있고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또 환경부에서 이번에는 그것을 디지털한 이유가 나중에 유네스코 등록을 하고 세계에서 그런 것을 다 봐서 계속 그런 것을 감시, 관리, 감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계속 보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게 진짜로 뭐 잘 관리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의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내용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부가 뭔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환경부 지정은 여러분들 또 그 내용들 이번에 123회 시험을 한번 다시 123회 풀이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무의계곡이네. 무의계곡도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인문철학 16강 이후부터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환경부 지정은 정말 한번 보시고 좀 더 한다면 여러분들이 환경부에 직접 들어가서 보호구역에 관한 보호지역의 환경부 지정이 뭐 때문에 했고 뭐 지어정이 없다고 해서 내용 그런 거 막 보지 마시고요. 왜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그 답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요? 유네스코 등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적용기술사 시험 칠 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놈 정말 아까 전 국립공원 지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6개 지역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어떻게 나눠져 있고 아까 국토부, 그 다음 산림청 환경부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통합은 어떻게 했더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거.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의국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의국어,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국어는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어떤 거는 지정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는가? 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